다음은 2차 곡선과 접선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2차 곡선하고 당연히 2차 곡선이 나왔으니까 직선과의 어떤 위치 관계를 분명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니 2차 곡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러한 세 개의 위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포물선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래 안 그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했잖아 2차 곡선에서도 이거 했어요? 그래서 세계간의 관계 타원과 세계간의 관계 쌍곡선과 세계간의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2차식이니까 직선은 1차식이지. 민주야 그러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2차식하고 1차식을 연립을 할 수 있지? 네. 민주야 그러지? 네. 왜 연립을 왜 해? 연립이요? 한 별씩. 연아야 왜 하지? 연립을 왜 우리가 연립할 때 뭐 하려고 연립을 하지 보통? 한 별씩 써요. 여기는 지금 도형인데 근이란 말이 없죠 원래. 교점 구하려고. 아, 그렇군. 아니 두 개의 도형을 연립을 하는 이유는 교점 구하려고. 대신은 있어 없어? 교점이 있어 없어? 민경아 있어 없어? 교점이 있어 없어? 그림 보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이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그렇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교점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질문 하겠다 이 말이지.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판별식으로 우리는 풀겠다 이거고 그 와중에 접선은 아주 중요하니까 접선은 또 따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교점이 있다 없다는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교점이 있다 없다는 뭘로 풀 거야? 판별식으로 풀겠다 이 말이지.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 많이 해봤으니까 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쌍곡선이 2차식이잖아 다. 제곱이잖아. 그 1차를 집어넣었어. 그럼 가로를 풀어야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 판별식 써야겠지. 식이 생각보다 길게 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차적인 생각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점이 있다 없다의 경계가 접선이잖아. 교점이 있다 없다의 경계가 접선이라고. 그러면 접선을 이용하면 교점이 있다 없다를 조금 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됐어?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선생님이 판별식으로 다 풀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안 읽고 너희들은 해봐야 돼. 내용이 없어. 뭐 할 거야?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2점, 0이다 그러면 1점 접하는 거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판별식 0보다 작다로 풀 거라고 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런 시행착오는 해야 되고 방법이 없으면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지? 다시 그런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사실 식이 좀 연산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거라고? 접선적인 상황이 경계가 되니까 그 접선적인 상황을 통해서 있다 없다를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게끔 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 편하게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을 잘 알고 있어야겠네. 그렇지? 접선을 잘 알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접선 구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포물선도 있었고 포물선은 없었어 우리가. 포물선 없었고 원은 있었지 원. 원 공식 있잖아. 기울기 있을 때. 됐지?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포물선 우리 안 했어요? 근데 원은 했었잖아. 원 기억나니? x제곱 플러스 y. 분명히 기억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면 원 위에 x1, y1이 있으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렇게 했단 말이야.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야. 이해되니?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밖의 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그러겠지 기울기에 주어진 게 아니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해됐죠?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원에서 공식이 있었지? 공식이 있었잖아요. 뭐였지? 원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야,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 Y는 어, R 어. X 뿔마 뭐라고 있어? y는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건데. M y는 mx 여기까지 알려줄게. 오케이. 더하기 빼기. 뿔마 어, 그거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2차 원은 2차 곡선의 그 전 단계이긴 해. 2차 곡선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원은 계속 나올 거야. 직선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 공식은 알고 있어야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왜 뿔마지? 왜 뿔마지? 원에서 기울기가 나오면 접선이 몇 개입니까? 2개야. 일단 2개인 거 확실하지?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접선이 몇 개인지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보면서 포물선은 몇 개 있겠어? 한 개 있니? 포물선 요것도 있잖아. 민주야 요것도 있지? 기울기 하나 주어지면 접선 몇 개 나오고 있어? 하나 타원은 2개. 쌍곡선은 잘 보면 몇 개일 것 같아? 2개잖아. 2개잖아. 2개. 이해되니?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포물선은 한 개고 타원은 2개고 쌍곡선은 2개다. 요거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원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왜 그렇게 나왔지 뒤에가? 에? 증명을 했지. 뭐 한 거야? 증명을 하고 외웠잖아. 이 말은 원 사이즈가 정해졌고 기울기가 정해졌으면 도형 자체가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그걸 공식화 시킬 수가 있었다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세 개 다 얘를 증명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뭘로 증명하겠어? 판별식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 판별식밖에 없어요. 자, 플레이 해보세요. 여기다 해봐. 너희들이 그대로 차근차근 써가면서 해. 증명해. 식만 적어줄게. 포물선 y 제곱은 4px랑 누구랑 할 거야? 접선 기울기가 줬다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랑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지금 n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해보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해. 지금 접선 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접한다고. 됐어? 나왔어? 네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왔으면 어떻게 해? 민주야 나왔으면 어떻게 해? 대입? 뭘 대입이야? 뭘 대입이야? 외워야지. 아, 포물선에서 기울기 나왔으면 우리는 얘를 그냥 공식을 이제 외워야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휴지하고 왜 힘드는? 3.10 꼬링이야. 정확하게 들어갔어. 자, 포물선에 식이 두 개 있지. 그러면 이거 말고 x제곱은 4py도 똑같게 나오겠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똑같게 그림이 다른데? 다르게. 증명을 해보세요 또. 쌤은 지금 x 대신 y를 넣었어. 제곱하기 싫어서.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잖아. 우리가 x를 구하든 y를 구하든 어차피 접점이면 x가 하나일 거고 y도 하나일 거 아니야. 됐어? 다르네. 다르네. 외워야 합니다. 됐어? 감사하잖아. 포물선 식이 나왔고 기울기가 주어진 식이 나오면 우리는 뭘 거야? 공식을 이용해서 풀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평행 이동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평행 이동 돼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야. 똑같이 판별식을 통해서 풀든지 아니면 원형으로 갖고 와서 대입하고 다시 이동시키든지. 원형으로 갖고 와서 대입하고 이동시키든지. 그럼 식이 폼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폼은 나오진 않아요. 알겠지? 근데 이 풀이도 그렇게 길진 않잖아. 하지만 외워두는 게 편하다 이 말이 되겠지? 됐어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페이지 제일 뒤쪽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LG에 오면 이론 들어가 있어. 폼에서 2차 합성을 찾아야지. 근데 뭐야?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안 일어났나? 뭐지? 놓고 먹나? 홍시 철차로 있긴 있어요? 뭐야? 다음에 한 장 내가 철차로 있어. 뭐다? 홍시 다 있어? 해? 있는데 있어? 몇 페이지 있냐? 70쪽 아니에요? 근데 말고 하나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걸 안 넣어놔다 보네. 한 페이지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한 페이지에 다 정리된 게 있어. 내가 안 넣어준다. 다음에 인쇄 한번 해줄게요. 자, 타원 하겠습니다. 타원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겠지. 발로 해보세요. 빨리빨리 가세요. 타원하고 쌍곡선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증명해보세요. 식을 모르면 증명이 안 돼.
싫은데? 하기 싫다는 것은 연상이 원래 복잡하다는 소리야. 해란 소리야. 그래서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 목적을 참 알고 가야 돼. 목적이 지금 n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했어 다? 계산 역겨운데 해야 돼. 우리가 지금 n을 찾고 있어. n을 찾고 있어. n을 찾고 있어. 다 했어. 이건 이상한데? 이상한데? 수술해야 돼. 나왔어? 오, 잘했어. 어? 근데 내가 이상한 나도 지금 틀려가지고 지금 그래. 아 힘들어. 어디가 틀렸냐? 처음에 틀렸냐? 몇 번째 줄? x제곱의 개수가 틀렸다고? x제곱 개수가 지금 얘가 플러스. 플러스. 그럼 얘가 플러스. n제곱 b제곱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이러면 마이너스. 그러면 진짜 이거 끝내. 아니 괜찮아요.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이거다.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뭐야? 토클도 안 맞는데? 뭐가 안 맞지? 아 이거 플러스네. 이거 맞아야지. 잠깐만. 어디 그린 거지? a 4제곱 제곱 a 제곱 m 제곱 n 제곱 b 제곱. A제곱 안 바꾼 거 아니에요? 어? 앞에 A제곱 는 0이 될 거니까 a 제곱을 일단 제외시켜서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해. 이상해. 이상해. 할수록 이상하게 되나. n 제곱. n 제곱. 이게 사라졌네 아까쯤에 그래서. 오케이. 이게 사라졌고. 오케이. 오 나왔어. 오씨 쌩한 거 볼 거야. 나왔어. 나도 틀렸잖아. 나도 그걸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n이 다시 하니까 얼마 루트 우리가 외울 때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순서로 외웁니다. 결론적으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식이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알겠어? 얘를 외울 때 요거랑 좀 빗대서 좀 외우면 그나마 조금 원방도 외워주고 외우는데 약간 도움이 돼. 약간. 왜냐면 타워는 지금 A하고 B였잖아. A하고 B였잖아. 그게 이제 R이었단 말이지. 그럼 R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어? A제곱, B제곱 이렇게 곱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좀 연결해서 외우면 된다 이거야. 됐어? 쌍곡선은 증명 숙제. 너희들이 해봐. 쌍곡선은 A제곱 안에 또 틀릴 건데 얘는 얘를 하면 y는 mx 얼마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올 겁니다. 책 봐보세요. 맞는가? 여기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쌍곡선도 두 개잖아.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지. 타원은 실은 AB였으니까 AB 크기와 상관없었단 말이야. 상관없었지. 그러지? 쌍곡선은 두 개가 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요놈이 부호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놈은 마이너스 1은 y는 mx 불마 루트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외우면 돼요. 식은 이렇게 안 적어졌을 건데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식은 아마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써졌을 거야. 됐어?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렇게 이어가면 공식 외우는 데는 좀 편하겠지. 맞습니까? 책 보고 틀리면 수정하면 돼. 다 외워야 돼. 4개 다 외웠지?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냐면 뒤에서 또 써먹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접선 문제, 2차 곡선의 접선 문제는 이 기울기 공식을 잘 이용을 하면 연산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겠어요? 자, 기울기 공식을 이용을 하면 뒤에 있는 접선 문제를 풀 때 연산이 쉬워진다고 했어요. 그러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거야. 됐어요? 주의사항은 따로 얘기해 줄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접점이 주어졌습니다. 접점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미분법을 알아야 돼요. 음함수 미분법을 알아야 증명을 할 수가 있어. 물론 미분법 몰라도 할 수는 있어요. 됐어? 그러면 증명 방법의 흐름만 이해를 알려주고 흐름을 알려주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포물선 y제곱은 4px랑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점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x1, y1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래프 접점이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가 되겠지. 이 접점이 주어지면 접선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접점이 하나 있으면 접선 하나밖에 없겠지. 아까는 기울게 나왔으니까 두 개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서 자 보여주진 않을 건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x1, y1이 나와 있으니 우리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식을 쓸 거야. 이 접선식 썼어? x1, y1을 지나는 접선 방식 세웠지? 요 놈을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판별식을 쓸 거야.
여기까지 되니? 거기에다가 어떤 식하고 추가가 돼야 되냐면 x1, y1은 y1 제곱은 4p x1을 지난다 하고 연립을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식 정리를 다시 합니다. 이해 되니? 까다로울 수 있어. 요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 증명할 거야. 까다롭겠지?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제 다시 공식을 또 외웁니다. 알겠어요? 자, 이 식은 조금 불편한 식이야. 사실은 y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제곱하는 때 날 새겠지. 그러겠지? 그럼 우리는 이 식 안 쓰고 뭘 쓸 거야? x는 m x 마이너스 자 m 다시라 쓰겠습니다. x1 플러스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y 마이너스 y1 플러스 x1 느낌 좀 비슷하잖아요? 이유는 뭐겠어?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제곱을 하는 것은 힘들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도 돼. 기울기값만 달라져. 요 놈을 대입해서 증명하면 조금 더 쉬워질 거야. 훨씬 쉽겠지. 그리고 y에 대한 판별식 쓸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자고. 오케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짝짝짝짝 증명했더니 얘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y1, y는 4p에 2분의 x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식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얘를 2로 약분해서 2p에 너희들이 다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공식을 외웠으면 요 식을 이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됐어요? 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 얘기. 얘가 접점이 주어지면 y제곱이 y1 y로 바뀌었고 x가 2분의 x 플러스 x1로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야. 뭔 이래니? 하나의 이것을 공식화 시켜놨다 이거지. 외우는 방법 어렵지 않지? 인주야 그러지? y제곱 대신에 뭘 넣었다고? X요. 어디 갔다 왔어 너? y제곱 대신에 뭘 넣었다고? 아니 여기 저거 있잖아. 이거 봐봐. 요거 변화 상황을 아, 네. y제곱 대신에 y1 y를 넣었다 이거야. 네.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을 넣었다 이 말이야. 됐니? 민경아 외웠지? 그럼 x제곱은 4py 접점은 x1 y1이야. 그러면 공식 어떻게 돼? 민경이 X1, X. x1x는 4p 2분의 Y 플러스 Y1. 오, 다 외웠네. 예? 다 외웠어? 다 외웠어? 그럼 타원 끝났어.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런 식을 아직도 모르면 이제 말이 안 돼. 식은 알고 있어야지. 그럼 요 식은 뭐야?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는 1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다시 룰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자 이거지. x제곱 대신에 x1 x를 넣어라.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넣어서 계산한다 이거죠. 이해되니? y도 적어줄까? y제곱 대신에 y1 y를 넣어라.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을 넣게 되면 우리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공식화 시켜놨다 이 말이 되겠죠. 됐지? 외울 것이 요것만 외우면 끝나네. 공식 각각 다 외울 필요가 없지.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써보면 되겠지. 다운도 똑같지. 여기 쓰는 게 귀찮네. 관계없습니다. 두 개 다 쓰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됐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외울 것이 없어. 근데 아까 기울기는 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어? 타원에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 타원이 이렇게 X축을 축으로 하는 것이 많이 외우긴 한데 간혹 Y축이 나오니까 둘 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도 식이 약간 비슷하니까 너희들이 외울 수 있다. 그러다가 공식 잘못 외워가 잘못 이용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 말이 되겠지. 다음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가 이제 얘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 보통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자, 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밖에 점이 나왔으니까 밖에 점을 예를 들어서 뭐 A, B라고 놓으면 A, B라고 놓으면 하지 말고 다른 문자를 씁시다. P, Q라고 나왔습니다. 외부의 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림을 다 그려봐야겠지. 그림을 그려봐야겠지. 자, 이거는 꽤 중요한 사실이야. 왜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포물선에서 외부의 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요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하나, 두 개를 그을 수 있지 무조건. 그렇지 이쪽에서는. 타원은 하나,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씨. 됐어. 냅둬버려. 쌍곡선은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지. 하나, 두 개. 맞나요? 포물선하고 좀 느낌이 좀 뭐지? 좀 다르네. 한 번 더 그어볼게요. 여기서 그어볼게요. 하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지?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가면 접선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을 관통하면 접선이 안 나타납니다. 이쪽이네. 그럼 똑같네. 똑같네. 네? 어디에 점을 찍어볼까? 여기 찍어볼게. 여기 찍어볼게. 여기. 여기 찍어봤더니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네. 그러네. 그러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이 이쪽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쪽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누가 영향을 미치겠어? 점근선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점근선이 영향을 미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림을 어쩐다고?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는 알고 있어야 돼. 개수는 알고 있어야 돼. 다 몇 개가 나와. 외부 점에서 접선의 개수는 다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근데 식을 쓰다 보면 두 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왜 안 나오지 근데? 왜 안 나와? 우리가 직선에서 접선에서 안 나온 선은 얘가 안 나옵니다. 얘가 안 나와. 식으로는 얘가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나와.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y는 mx-p, 푸 플러스 p를 써가지고
식을 세웠지. 직선 세웠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판별식은 0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식으로 풀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쓸 수 있겠지. 공식 외웠잖아, 세 개 다. 그렇지?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P, Q를 지난다.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겠지. 이해되니? 요게 P, Q를 지난다. 이렇게 되겠지. 엄마 이해되니? P, Q를 지나면 자, 요 식에다가 이렇게 나왔겠지? 뭐가 나왔어 지금? 뭐가 안 나왔어? m이 아직 안 나왔잖아. m이 아직 안 나왔잖아. m은 내가 m이라 놓고 풀었잖아. 그러지? 얘는 p는 나왔어 안 나왔어? 주어졌을 거고 여기다가 p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다가 a, b를 대입했겠지. 그래서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m이 몇 개 나와? m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두 개 방정식을 구했다 이 말이야. 뭔 말 이해되니? 이 식에다가 m이 아직 안 나왔어. 되니? a제곱 b제곱은 나왔어. 그러면 x, y에다가 지금 p, q를 넣었어. 지금 점 집어넣었지. 이놈을 넘겨서 제곱하면 m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갖고 m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m이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돼 지금. 접선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풀겠다 이 말이야.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을 두 개 찾아놨어. 지난다 했으니까 이놈을 대입이라 쓰겠습니다. 기울기 m인 직선을 우리는 구하고 식을 세우고 P, Q를 대입을 해. 그 다음에 m을 구할 수가 있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m의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이 있겠지.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 접점을 x1, y1이라고 놓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놓으면 접선을 구할 수 있지. 자, 접점을 놓는다는 말은 아직 접점이 어딘지 모른다는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외부의 점이 이렇게 주어졌어. 이러셨어요? 그럼 나는 접점을 x1이든 뭐 x1 보통 식을 이렇게 썼으니까 y1이라고 내가 놓은 거야. 어딘지 모르지만. 됐어? 접점을 놓고 우리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식을 세워서 접선을 구했어. 하지만 x1, y1은 아직 못 구한 거야. 됐니? 뭔 말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뭘 빠지냐면 x1, y1은 어디 위야? 도형 위의 점이잖아. 도형의 점이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대입을 하겠지.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위의 식 1번식, 밑에 식 2번식. 그래서 1번, 2번을 연립을 해서 x1, y1을 구합니다. 그래서 접점을 정확하게 구하면 이제 접선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으로서 2차식이 나오는 경우야. 3번은 연립을 했기 때문에 식이 x1, y1이 답이 무조건 두 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위에 식은 m이라고 놓고 풀었고 얘는 뭐로 풀었어? 좌표로 풀었어. 위에는 m이라고 놓고 풀었고 밑에는 좌표를 놓고 풀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m에는 뭐가 없어? m이 무한대가 없어. 근데 좌표는 어디 점이든 나올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 원래 얘를 지금 추천을 해. 이 방식을 추천을 한다고 일단. 이 방식이 정확한 풀이다 이 말이야. 근데 어쩌겠어. 접선 세웠지. x1을 집어넣은 도형에 대입을 했겠지. 요 식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이놈이 1차식이지. 연립하면 시간이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단점이 뭐야? 연산 복잡을 합니다. 연산이 좀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알겠나요? 그래서 쌤은 3번 방법이 추천하지만 쌤은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 2번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점 있다 있어 없다 있어? 그런데 x는 p라는 이러한 꼴은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방법이 제일 쉬운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린 후에 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말은 여기서 확실한 접선을 보일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확실한 접선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로 x는 p를 구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랑 이거는 바로 보이잖아. 이거랑 이거랑 바로 보인다고 해? 됐니? 식으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를 구하고 됐어? 이거는 식으로 나오니까 구해도 되지만 안 구해도 관계는 없어. 이해되니? 뭔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오른쪽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 자, 38번 포물선입니다. 됐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번 방법을 해볼까? 몇 번 방법을 해볼까? 제일 쉬운 거 2번 해볼까 그러면? 2번 해볼게요. 2번 3번을 해볼까? 2번 왜냐면 밑에 걸 2번 하려고 그래. 이 밑에 거를 그러면 해보자. 밑에 거 2번 해보자. 이걸로 2번 해보자. 2번 빨빨 얘를 2번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에서 요런 접선 방정식이니까 요놈의 접선 방식을 세웠어. 민주야 여기 접선 방식 어떻게 돼? y는 뭐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왜요? 요 접선 방정식 아 ex 아 미안해. 접선 방식 어떻게 돼? y는 m m x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뭐야? a 제곱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a가 b가 안 보이네. 제곱 고마워. 플러스 4 갑자기 사과 왜 나와 있어?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네 a제곱 b제곱 보여야 되네. 식을 바꿔야겠네. 바꾸면 잘했어. 이렇게 되는데 a제곱이 1이고 b제곱이 2네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 m제곱 플러스 2 나오겠네. 됐니?
얘를 넘겨서 제곱을 합니다. 아, 근데 얘가 뭐를 지나? 1,2를 지나네요. 그럼 1,2를 넣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은 2-m의 제곱은 루트가 아니라 제곱이 해서 사라졌네요. 뭔지는 알겠지? 1,2를 넣어가지고 왼쪽 넘겨서 제곱을 했더니 m제곱이 사라지고 4-4m은 2에서 m은 2분의 3. 오케이. 나왔지? 2분의 1. 2분의 1이야. 됐니? 자, m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자, 타원이잖아. 타원이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어. 1,1한 점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그럼 접선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m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니까 여기다 시계도 넣으면 안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m이 2분의 1인 것 중에 어떤 놈만 된다 이 소리 아니냐? 이해됐어? 둘 중에 지금 뭔가가 하나가 안 맞아. 이해됐니? 그리고 m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 두 개가 나와야 될 건데. 이렇게 풀어갖고는 다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풀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를 그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야. 그러면 점은 어디 있냐면 점은 1,2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접선은 여기하고 여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둘 중에 m이 2분의 1 나온 것은 하나 여기 있고 하나 두 개 있지. 두 개 중에 플러스인 놈이고 얘는 식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아 기울기가 2분의 1 놈 중에 위의 것이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우리가 풀마가 사라져 버리거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y는 2분의 1에 플러스만 기일 거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5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는 x는 1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이해됐어?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를 3번 방법으로 풀겠다 이거지. 그나마 포물선은 그나마 나은 편이야. 포물선 그나마 나은 편이잖아. 하나 1차, 2차니까. 쌍곡선하고 타원은 2차, 2차니까 연산이 더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놈은 3번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방식으로. 자, 포물선은 얘를 외부의 점이잖아요. 외부의 점이니까 포물선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이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게 얘를 그냥 풀어볼게요. 두 번째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를 3번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3번 방식 풀어볼게요. 자, 1, 자, 우리는 접점을 x1, y라고 1이나 놨어요. 접점을 x1, y로 놓으니까 요놈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x1x 플러스 y1, y는 이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 식이 되니? 요거 접선의 방정식 보이니? 어렵지 않잖아요. x제곱 x1x y 제곱에 y1y 넣었어요?
여기다가 1,2를 지난다 했으니 1,2를 넣었어요. 1,2를 넣었더니 x1 플러스 y1은 1 이렇게 나왔다고. 1,2를 넣었어. 근데 이제 근데가 되지. x1, y는 구해야 돼. 접점을 내가 그냥 문자로 놨는데 시간하고 어디 있다고? 접점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 이 접점을 도용위점이니까 대입안식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을 할 거야. 연립하다 보니까 그나마 수가 그나마 간단한 편이네. x1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2. 그렇게 되면 3x1의 제곱 마이너스 2x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3x1 x1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1은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겠지? 얘를 여기다 넣게 되면 y1은 3분의 4가 되고 여기가 y1은 0이 됐네요. 그러면 요놈을 두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죠. 그러겠지?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아이씨 쓰기 싫어요. 얘는 그대로만 집어넣을게요. 3분의 8x y1이 아니 x1이 뭐 없어. x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x1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x y1이 지금 3분의 4 y는 2라는 식 하나와 x1이 1이고 y1이 0이니까 1을 넣었더니 x는 1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풀었더니 x는 1이 등장을 했네요. 밑에 거는 x는 1이 안 나왔잖아요. 기울기가 요 정리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은 나옵니다. 그거 나왔는데 왼쪽 것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연산이 조금 더 길다 이 말이에요. 밑에 봐봐. 연산 차이가 좀 나잖아요. 연산 차이가 나잖아. 됐어요? 학교 쪽에서는 아마도 이제 위 방법을 추천할 가능성은 없고요. 대신 우리가 이제 기하를 배우는데 미적을 안 배웠으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면 다 뭘로 풀어야 돼? 다 판별식 풀어야 할 거야.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모르면 다 판별식 풀었는데 판별식이 계속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기억을 하고 알겠어요? 연산은 기울기가 편한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하면 좋겠다. 풀이 방법은 3번을 더 추천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대신 연산은 복잡하니까 방법을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포물선은 어떤 걸 써도 그렇게 차이가 심하진 않는다. 우리가 포물선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제부터가 지금까지는 공식 기울기 주어졌고 접점 주어졌고 외부의 점은 구할 때는 앞에 것을 이용해서 풀었고 그렇지? 외울 거 뭐밖에 없어 보면 접선 공식 4개밖에 없어. 접점 주어진 것은 외웠잖아 벌써. 뭐 되었어? x제곱 대신에 뭐 나라 했어? x1 x. 그 다음에 x 대신에 군배가 뭐 이랬어? 2분의 x 플러스 x1 그거만 대입하면 끝난다고. 됐니? 그럼 다음에 너희들이 접선 구할 때 포물선도 한번 그거를 이용해 보면 되겠지. 누구는 포물선 끝났지만 2차 곡선 끝났지만 우리 중3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접선 구할 때 접점 주어졌을 때 접선을 방식 구할 때 그걸 한번 이용해 보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중대. 이거 2학년 때 2차 함수 나올 거 아니야. 접점 주어졌을 때 알았어? 근데 엄청 차이 안 난다겠지. 2차는 별로 차이 안 나. 됐어? 근데 대신 그걸 가지고 진행시키면 그거 시간도 아깝잖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됐어? 이게 사실 미분해서 구했다는 방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미분해서 접점 나오면 미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접선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입니다. 이제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워해.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오늘은 이 하나만 할 거야. 딱 하나만. 자, y제곱은 4px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실상 포물선을 정확하게 그린 거야? 정확하게 안 그린 거야?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지. 그럼 여기에 약간의 그림에 좀 오류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됐어요? 수정해 가면서 할 겁니다. 자, 포물선 나왔고 여기에 내가 접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점이 x1, y1이라 놓고 내가 접선을 구한 거야. 포물선의 위에 있는 접점 x 이름을 a라 놓겠습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접점 x1, y1에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어. 접선을 그었어. 됐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접선이 y1, y는 2p x 플러스 x1씩 정리를 한 겁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지? 포물선이 있고 접점 주어졌으니까 우린 접선 방식을 세웠어요. 됐어요?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x절편이 있지? y에다가 0을 넣습니다. y에다 0을 넣더니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x1이 됐네. y에다 0을 넣었더니 x절편 구했어. x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x5이 나왔어. 뭔가 있네. 뭔가 있어. 그래서 요 점을 b라고 놓겠습니다. b로 구해봤더니 b 점이 뭐란다고? 마이너스 x1이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야. 첫 번째를 쓸게요. b라는 점 x절편이 마이너스 x1, 0 이렇게 됐네. 그래서 내가 임의의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그림에서 통용이 되겠지. 모든 그림에서 통용이 되겠지. 됐어요? 여기에 초점을 한번 그려볼 텐데 초점 그림이 잘 나와야 될 건데 1대1, 1대2 여기 길이가 우리가 초점 그릴 때 여기가 1대2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좀 그림이 너무 적게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얘기도 했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그림은 초점이 폭이 좁잖아. 그럼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거의 꼭지점과 가까이 있어. 되니? 우리가 배우는 2차 곡선은 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폭이 넓다 보면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접선 그리기 쉽지 않아.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실제로 그리면. 하여튼 간에 여기 놔두고 지금 여기가 초점이 있으면 여기가 준선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 인정되지? 됐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뭔 작업을 해보겠어? 연결을 하겠네. 연결 이렇게 하겠지. 연결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요 길이가 같다고 표현을 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했더니 요 길이가 뭐가 돼? 그러면 요 놈을 F로 놓고 요 점을 H로 놓을게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뭐야 지금? 여기가 지금 P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P고 그럼 이 길이는 X1 플러스 P가 되겠네요. 됐어요? 뭐 두 번째 쓸게요. 여기에 있는 AH가 뭐라고? AH가 X1 플러스 P가 되겠네. 이해되니?
그런데 요 길이는 요 길이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원래 같고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x1 플러스 p가 되네. 뭐가 돼? 지금 어디를 써야 돼? bf도 똑같네.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째? 똑같아졌네.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아졌지? 마저 하나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도형이 뭐가 되는 거야? 마름모가 됩니다. 사각형 순서가 어떻게 쓸 거야? AH 상관없어요? AH B F는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네? 얘랑 평행이고 길이 같잖아. 이게 마름모가 된 거야. 아니다. 평행하고 길이 같은데 요놈하고 요놈이 같으니까 마름모가 된 거야. 마름모가 갖고 있는 가장 제일 첫 번째 성질이 뭐야? 점 성질이 뭐야?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 맞죠? 마름모가 성질 수직 조건. 근데 요놈의 지금 얘가 마이너스 x1이 요거 x1이니까 딱 y축위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중점 여기야. 마이너스 x1 얘가 x1이니까 얘가 딱 중점이라고 해. 중심이라고 해. 됐어요? 무게중심이라고 해. 요렇게 그림이 형성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마름모 갖고 있는 두 번째 그래프 다 합동이니까 현재 여기 있는 요각 보이니? 요각하고 요각이 어쩌니? 같게 되겠네요. 같게 되겠지. 네 번째. 각 H A B랑 각 F A B랑 같아집니다. 타원이 도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게.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져. 현재 그림을 뭔 그림이 기하고 있으면 요 그림을 차근차근 그리면서 요놈이 마름모인지만 알아내면 여기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 원래. 증명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지? 됐어요?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놈을 가지고 성질들이 형성이 될 건데 지금 요거 뒤에 선생님 설명이 돼 있어. 따로 설명을 해놓을 건데 접선이 있으면 요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하면 요놈의 이제 입사각, 반사각 특징 갖고 있고 요놈의 각이 이렇게 똑같아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x축과 반던 선으로 오게 되면 이 곡선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반사가 된 놈도 있고 관통이 된 놈도 있겠지. 그러지? 관통이 되면 반드시 가는 거고 반사가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초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물선 논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논리를 이용한다고. 빛을 이렇게 한 군데를 한 점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야. 되니? 마찬가지 소리도 이렇게 와가지고 한 군데를 모으는 거야. 이 뭐지? 이거 뭐라 하냐? 안테나? 안테나가 그래 포물선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논리가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일단 요거는 한번 써보고 증명하면 되겠지. 오늘 숙제는 일단은 뭐 있어? 힘들지만 또 안 하는 애들이 있겠지. 쌍곡선, 접선 그 기울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써보라고 해. 그게 힘들지만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요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에 요 그림이 완성이 되면 요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요건 따로 인쇄를 또 해줄 거야. 알겠죠? 자, 과제 들어갑니다. 과제는 어디서 끊으면 적당할 것 같아. 일단 혹시 본인이 A 스텝을 풀고 싶다 싶으면 빨리빨리 한번 공식 외운다고 생각 푸시고 157번부터 137번까지 80문제네요. 그렇지? 그러면 50문제 내겠습니다.
50문제면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숙제 30문제 될 거니까요. 많아요. 야, 앞쪽인데 뭘 많아. 지금 여기 다, 자, 그림 그리고 공식 외우면 답 그냥 쑥쑥 풀어지는 거야. 사실 60문제 줘야 되는데, 몇 번이야? 아까 몇 번이었어요? 157번에서 50번, 207번까지. 207번까지, 200. 좋았어. 딱 좋네. 길게 줘줬을 때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209번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어렵잖아. 딱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공식만 알고 있고 그림 알고 있으면 1시간 안에 끝나. 그러진 않겠네. 50문제면. 1시간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 30초 하나씩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